자,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감정평가 마지막 파트 할 겁니다. 감정평가, 저는 쉽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모의고사 보신 거 감정평가 어떠셨어요? 풀만 했었어요? 아니면 여전히 어려웠어요? 감정평가를 먼저 풀어봤어요? 아니죠. 그 생각 안 나죠? 절대 안 날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감정평가를 먼저 풀어봐라 그래도 또 1번부터 풀고 있고 3번에서 원형지 뭐지? 이러면서 고민하고 있고 그죠? 참고로 소지랑 원지가 똑같은 말이에요.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 그러니까 당연히 원형지 골라야 되겠지.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 뭐 문제는 대부분 다 그냥 평이했던 것 같아요. 평이했던 것 같고 한 60점 이상? 특강 들으셨으면 70점 이상? 맞으셔야 되고요. 본 수업만 듣고 있다 하시면 한 55점 이상, 60점 이상 맞아야 된다는 문제였고요. 특히나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다들 쉬웠죠. 뭐 정보 현재 가치라든지 아니면 LTV/DTI 눈으로 풀리지만 이렇게 답 1억 2천. 답도 외워졌었어요. 1억 2천. 2억 빌릴 수 있고 1억 5천 빌릴 수 있는데 3천 빼니까는 1억 2천 이렇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눈으로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계산 문제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산 문제를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론 문제보다 계산 문제가 훨씬 쉽다니까. 제 학교를 공부하기 싫을 때 계산 문제 푼다니까요. 왜? 문제 숫자 풀리는 개수의 맛이 있다니까. 그래서 계산 문제 이번에 엄청 쉬웠죠. 그리고 뭐 3번 문제 원형지 나왔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어떤 의도였냐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있었죠. 초반에 문제 어렵게 소위 말하는 좀 띠껍게 낸다. 아시겠죠? 그 방향을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되고, 원형지가 나와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바꿔서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되고, 넘어가 보니까 5번부터 문제 어때요? 되게 쉬웠죠? 풀만했죠? 쉬웠던 게 아니라 쉽게 느껴진 거겠지. 맞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다들 문제 평이했었어요. 다만 이제 앞부분에서 좀 문제 좀 어려운 것들 좀 넣어놓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듣지 못했던 생소한 것들 눈에 좀 보였을 거예요. 뭐 재개발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보였을 거고 그것도 되게 쉬웠던 게 재건축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들이 있는데 재개발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이 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싹 다 받고 문제는 평이했었습니다. 특강까지 들으셨다면 분명히 70점 이상은 맞아야 되는 시험 문제였었고요. 특강 없이 교수님 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한 55점에서 60점 이상 받으셔야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7월부터 이제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7월부터 내가 만약에 학개론이랑 민법이 평균 55점 이상이 잘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2차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7월부터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7월부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다른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뭘까요? 7월부터 2차? 7월부터 2차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7월부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무조건 이거예요. 무조건 이거예요. 호언장담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가 문제가 생기지. 내가 아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프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 큰일 나겠죠? 진짜 큰일 나겠죠? 저 집에서 에어컨도 잘 안 틀어요. 더워 죽겠는데도.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아프면 정말 큰일 나요. 그래갖고 요거 반드시 이게 죄송한데요.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겁니다. 솔직히 아파서 못 왔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좀 안타까워요. 제 마음에는. 왜냐면은 잘 보세요. 뭐가 됐건 세상의 모든 일이 뭐가 됐건 이게 다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아프면 안 돼요. 아시겠죠?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2차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씩 밀려오기 시작할 때가 됐어요. 2차 반드시 잘 정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예상 문제 풀 거잖아요. 예상 문제. 예상 문제 풀 때 예상 문제만 풀어 드릴까요? 아니면은 문제를 추가할까요? 이론을 좀 섞어 드릴까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아시겠죠? 예상 문제 풀 건데 여기 두 개 선택해야 돼. 추가로 문제를 더 풀 건지, 문제를 더 풀 건지, 이론을 좀 추가해 줄 건지, 요거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감정평가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설이 길었는데, 감정평가론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감정평가를 잘해요. 감정평가가 뭐예요? 언니 아니라고! 언니! 민감도 무슨 뭐예요? 꼬집는 거요. 자, 감정평가 이거죠. 잘 보세요. 왜 제가 처음에 정의에 대해서 집중하냐면, 이 정의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볼게요. 대상 물건의, 죄송해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가액으로 표시했다는 소리입니다. 잠깐 잘 보세요. 이 질문에 답이 다 들어있다니까. 잘 보세요.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죠. 포인트는 세 가지.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무슨 가치? 경, 제, 적, 가치를 판정하여 가액을 표시했다. 기준 시점이죠. 현재 시점? 아니고. 오케이? 지금 시점도 아니고. 다음마다 기준 시점. 아시겠죠? 학계론에서 혹시 기준 시점 아니라 다른 시점 나오잖아요? 다 틀린 거죠. 됐죠? 제가 이거 미용실로 설명드렸는데 예전에. 기억나시죠? 오늘은 쉽니다. 내일 갔더니 오늘은 쉽니다. 모레 갔더니 오늘은 쉽니다. 야이씨 죽을라고. 그렇죠?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쉽니다. 이렇게 딱 기준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뜻이고 대상물은 당연한 거고. 자,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대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몰라. 괜찮아요. 가격. 가격을 가지고 경제적 가치를 판정할 수가 있겠죠. 맞죠? 자, 생각해 봅시다. 저기 있는 아파트 가격이 10억이에요. 근데 가치는 10억이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죠. 내 생각에 야 저거 앞으로 세종시에 도로 뚫리고 저 옆에 KTX 지하철이 KTX나 혹은 GTX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가치가 12억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뜻이에요. 됐죠? 두 번째입니다. 이건 얘가 더 쉬울 거예요. 임대료. 됐죠? 임대료를 보고 가치를 판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것은 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다? 가격. 하나는 뭐다? 임대료. 가격은 가액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거 아직까지 한자식 표현인데 일본식 표현인 것 같은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이마액자거든요. 이마액자라고. 똑같은 뜻이에요. 가격과 가격.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럼 잘 보세요. 자, 물어보죠. 감정평가의 3방식 중에서 7방법이 있죠? 3방식 7방법이 있죠? 7방법 중에서 가액 구하는 거 몇 가지? 가액 구하는 거 몇 가지? 4가지. 7방법이잖아. 첫 번째 뭐다? 원가법. 맞죠? 두 번째 뭐다? 거래사례 비교법. 세 번째 공시지가 기준법. 네 번째 수익 환원법. 그래서 이거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산 문제가 얘가 나오거나 얘가 나오겠지. 됐죠? 그럼 가액 구하는 거 이거 연습하는 거. 계산 문제 하나 둘 셋 혹은 환원법에서 나오는 환원 이유 구하는 것까지 나오겠지. 이거라고요. 무슨 시점? 언제나 기준 시점. 맞죠? 미리 정하였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질문 안에 5개, 6개 문제 싹 다 들어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규칙 조금 더 더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법령상 내용이니까 여기에다가 가치 더하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더하는 거니까는. 한 번 더 볼까요? 자, 다시 물어보죠. 감정평가 하기 전에 잠깐만. 투자가 뭐예요? 현재 확실한 무엇을 지출을 통해서 맞죠? 장래 오케이, 미래 오케이, 불확실한 수익을 꾀하는 거죠. 우리는 장래 불확실한 수익을 언제로? 현재 유입으로 가지고 와서 얘랑 비교하는 게 계산 문제잖아. 됐죠? 그러니까는 제가 왜 자꾸 정의에 집중하냐면 그 정의를 괜히 사람들이 학자들이 머리에 써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딱 깨달으면 모든 문제가 다 똑같아 보인다고. 감정평가 뭐 물어보는 건데 같이 물어보는 거라고. 맞죠?
자, 그럼 출발해 봅시다. 자, 출제 모양수는 한 6문제, 7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6문제, 7문제 나옵니다. 오늘 큰 그림만 그릴 거예요. 오늘 수업 내용이 좀 길어요.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자, 2조는 뭐다? 정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꼭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환원법이 무엇인지, 원가법이 무엇인지,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권이 무엇인지, 시장가치가 무엇인지의 정의. 자, 5조입니다. 뭐였죠? 시장가치 기준원칙. 오케이. 좋습니다. 자, 감정평가 때는 시장가치로 해야 됩니다. 맞죠?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해도 됩니까? 되죠? 언제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줘보세요. 쓸 거 없잖아. 써도 안 써도 돼요. 세 번째 뭐?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 벌어진 거네. 맞죠? 예외로 벌어졌다면 가치의 성격이나 특징, 합리성, 적법성을 검토해야 되겠네요. 검토해야 되는 거 두 가지. 뭐다?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토해야 되고, 검토 안 하는 경우 언제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왜요? 법대로 했으니까. 됐죠? 이게 다예요. 혹여나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었을 때는 수임을 철회하거나 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거겠지. 자, 6조입니다. 현황 기준 원칙. 현황 기준 원칙이 뭐예요? 기준 시점에서의 나오잖아.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한다. 사법상 제한은 없고 다만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한다. 아시겠죠? 반드시 기준 시점이에요. 자, 그럼 현황 기준이 원칙인데 조건을 붙이거나 다르게 가정할 수 있습니까? 네, 언제예요? 똑같이. 저도 알아요. 똑같이라는 거.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참나. 알겠어요. 좋아. 이제 좀 배웠다고 약간 좀 이렇게 뭐 똑같아. 제가 할게요. 그러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토 안 하는 거 언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하지 않는다. 오케이. 7조입니다.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맞죠? 감정평가는 물건마다 각각 개별로 해야 되는데 용도상 불가분하거나 일체로 거래될 때는 일괄평가할 수 있습니까? 네. 일괄평가 무슨 방법을 써요? 감정평가 방법. 거래사례, 비교법, 일산, 과자동.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무슨 평가? 구분평가.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는 부분평가. 됐죠? 보상평가 말씀드렸습니다. 8조는 뭐다? 절차, 기처대, 자자감감. 9조는 뭐다? 기본적 사항의 확정. 맞죠? 의대, 감기, 자수. 10조는 대상 물건의 확인이에요. 이게 실질조사 해야 된다는 거. 다만 객관적이거나 신뢰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실질조사를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문제 2문제에서 나옵니다. 됐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가치와 가격. 가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감정평가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항상 가치가 중요하다.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가치의 재원칙. 그러니까 형성 요인에서 발생 요인을 거쳐서 가치가 만들어지고 그 가치의 재원칙 몇 가지? 13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가치 형성 요인 뭐였죠?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맞죠? 가치 발생 요인 4가지가 있어요. 유용성, 유효 수요, 희소성, 이전성. 상호 결합해서 동시에 발생해야 되겠죠. 가치의 재원칙 13가지 중에서 2가지 맞게요. 적합의 원칙은 내부, 외부. 맞죠? 외부와 적합해야 되겠죠? 맞죠? 균형의 원칙 내부, 내부. 됐죠? 말씀드립니다.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됐고, 먼저 하는 건 무슨 분석? 지역 분석. 나중에 하는 건 무슨 분석? 개별 분석. 가격 수준이나 표준적 이용 보는 건 무슨 분석? 지역 분석.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 보는 건 무슨 분석? 개별 분석. 됐죠? 지역 분석의 대상 3가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수.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감정평가 뭐가 어려워? 그냥 하면 되지. 그냥 그런 거보다 하면 되지. 그냥 공부하면 되지. 감정평가 제일 쉬워요. 감정평가가 뭐라고? 감정평가란 경제가치 판정해서 뭐다? 가액으로 표시한 거. 언니 부르면 되잖아, 언니.
대신에 언니 부르고 말로 해야 돼요? 써야 돼요? 써야 된다고. 표시하는 거 나왔잖아, 맞죠? 가액으로, 맞죠? 언니 나 얼마? 난 9억 5천 이렇게 쓰는 거죠. 9억 5천. 이 끝이에요. 됐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감정평가를 하고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한 겁니다. 기준 시점, 요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9조 2항에 나오는 건데 읽고만 갈게요. 이번 시험에 나와서. 기준 시점이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미리 정했을 때는 언제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건 됐습니다. 자, 체크해 주시고 요거 혹시나 시점이라는 말이 나오면 제 원칙 중에서 변동의 원칙이다. 요거 하나만 들고 가세요. 시점마다 변동. 시점 변동하는 거다. 아시겠죠? 요거 뒤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넘어가 볼게요. 부동산 평가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기능이고 두 번째는 정책적 기능입니다. 경제적 기능은 합리적인 거를 원하는 거고 정책적 기능은 뭐다? 형평성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건 뭐 이렇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 나오겠고. 자, 평가 조건의 분류입니다. 요거다가 똑같은 거. 기준 시점을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미리 정하였을 때는 언제 가능한 경우에만 이를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조건부랑 기한부는 됐습니다. 조건부는 성취되는 것을 전제로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했죠? 옛날에 우리 애한테 야 이번에 너가 반에서 1등 해오면 맞죠? 조건부 평가는 그런 뜻이에요. 1등 해오면 뭐다? 내가 뭘 사주겠다 하는 게 조건부 평가예요.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자, 기한의 도래처럼 확실하게 하는 것은 뭐다? 기한부. 그러니까는 보세요. 조건부 평가는 미래가 불확실한 거야. 맞죠? 1등 할지 안 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기한은 반드시 그 시간이 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보세요. 내일까지, 기한 언제까지? 내일까지 서류 제출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일까지는 제출해야 되겠지. 맞죠? 이거 기한은 뭐다? 확실한 미래를 기준으로 하면 기한인 거고,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조건을 가면은 조건평가예요. 아시겠죠? 이건 사실 민법에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한테 그렇게 해야지. 자, 엄마 조건부 평가야. 조건부 평가야. 라고 얘기하고 네가 1등 해오면 이라고 하면 되겠죠. 뭘 사주겠다. 엄마 그게 뭐야? 조건부 평가. 맞죠? 장래 불확실한 걸 가지고 맞죠? 조건을 거는 거지. 그 말인 겁니다. 자, 5조부터 가볍게 보시죠. 5조 시장가치 기준 원칙입니다. 다 했죠? 이제 여러분들 몫이에요. 전 7월부터 말을 안 할 거예요. 7월부터 무건 수행할 거예요. 춤만 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포트폴리오 3, 4 이런 거 하고 아시겠죠? 환자 위관 이런 거 다시 하고 아시겠죠? 자, 시장가치 기준 한번 보시죠. 자, 5조에서 나오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얘는 2조 정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2조 정의에서 나오는 거. 자, 시장가치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감정평가에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됐죠? 무슨 시장? 통상적 시장. 특수한 시장 아니에요. 두 번째,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맞죠? 충분한 기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홈쇼핑에 막 5분 남았습니다. 이거는 시장가치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말씀드렸죠? 막 춤추면서 하자. 5분 남았습니다. 말하면서. 고객님 마지막 3분 남았습니다. 이거 다 아니라고 아시겠죠? 시장가치 될 수 없어. 그래서 맨날 얘기하잖아. 홈쇼핑 나올 때. 저건 시장가치 기준의 원칙에 어긋나. 라고 이게 와이프가 옆에서 욕을 하는 거지. 야이씨! 이러면서. 그럼 몰래 들어가는 거죠. 서재로 다시. 가서 작업하고 있고. 아시겠죠? 맨날 그 얘기해요. 이렇게. 저 시장가치 기준 원칙 어긋나. 그래서 왜? 이러면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왜 공개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3분밖에 안 주니까. 이해되죠, 지금? 자, 세 번째. 자, 정통한 당사자 사이. 이게 시험에 나왔죠. 잘 보세요. 만약에 시장 가치를 전문적인 당사자로 해버리면, 자, 차이가 있어. 보세요. 자, 감정평가는 언니 부르는 거죠, 언니. 이 언니가 감정평가사여야 돼요. 이 언니 감정평가사여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게 뭐다? 정통한 당사자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확실하게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됐죠? 자, 전문적인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이유. 언니라고 불렀을 때 그 언니가 감정평가사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됐죠? 이렇게 하니까 맞춰오더라고. 안 틀리더라고요. 아시겠죠? 뭐다? 정통한 당사자 아시겠죠? 미치겠다 진짜. 감정평가 못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이 언니가 감정평가사여야 된다고 아시겠죠? 이게 되려면 아시겠죠? 이게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다. 전문적인 당사자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사기차고 강박이 아니다. 아시겠죠? 상익적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포인트 5가지예요. 앞으로 누가 시장가치가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보다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시장가치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시장가치 말고 시장가치 외로 할 수 있습니까? 네, 외로 할 수 있죠. 언제요? 법령의 다른 규정, 의뢰인이 요청,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맞죠? 고려 안 하는 건 언제? 법령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왜요? 법대로 했으니까. 됐죠? 여기 5조였습니다. 자, 6조 넘어가 보시죠. 현황 기준 원칙입니다. 6조. 현황 기준 원칙은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맞죠? 뭐다?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사항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기준으로 한다. 사법상 제한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불법이거나 일시적인 것은요, 제외를 해야 되겠지. 감정평가업자는 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한정한 조건을 붙인다. 보세요. 현황 기준 원칙이니까는 지금 상태로 평가해라 그 뜻이죠. 그게 아니라 야 조건 붙일 수 있어? 응. 실제와 다르게 가정할 수 있어? 응. 언제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제 검토해야 되는데 언제 고려하는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와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현황 기준 원칙의 적법성, 합리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맞죠? 의뢰인 요청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을까요? 맞죠? 내 건물 내가 평가해달라고 의뢰했어요. 물 새는 거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하겠지. 건물 고장난 거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하겠지. 감정평가사가 보고 평가하려는 거 모르는 것들 싹 다 얘기 안 할 거고,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내용만 이거 좀 이상한데요? 라고 얘기하면 태클 가면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검토해야 되겠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왜 검토해요? 때법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니까. 됐죠. 6조였습니다. 자, 7조 넘어오시죠. 자,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해야 된다. 자, 물어볼게요. 자동차 무슨 법으로 감정평가합니까? 자동차 거래사례 비교법 맞죠? 토지는 무엇으로 감정평가합니까?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은요 원가법. 맞죠? 각각 따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다? 개별로 한다. 요거 나중에 뒤에서 또 볼 거고. 자,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관계인 경우에 무슨 평가한다? 일괄평가한다. 맞죠? 땅만 감정평가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공시지가로요. 건물만 감정평가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원가법으로요. 하지만 뭐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평가 받는 경우에는 일괄평가 하는 거고, 일괄평가 받으니까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됐죠?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라면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앞부분은 사람도 많고 도로도 많이 다니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가치 얼마? 100만원. 뒷부분은 사람들이 적게 다니니까 얼마? 50만원. 됐죠?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맞죠? 가치 나왔죠? 기억 나왔죠? 기억. 됐죠? 가치 구분평가. 어딜 가구, 가치는 구분평가. 아시겠죠?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평가? 부분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떠오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잘라주시고 뭐 할 때? 보상평가 받을 때. 됐죠? 나 땅 이만큼인데 한 필지 토지가 이만큼인데 요만큼만 보상 받을 때마다 보상평가 받을 때는 부분평가할 수 있다. 이게 7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틀려오기만 해봐 진짜. 감정평가의 규칙 진짜 틀려오기만 해봐 진짜. 분명히 똑같은 거라고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아시겠죠? 똑같은 거 틀리면 안 돼. 아시겠죠? 하나로 틀리면 안 돼. 아시겠죠? 틀릴 수 있지. 틀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틀릴 수 있어. 제가 매번 이제 수강생들한테 막 되게 막 몰아붙이는 스타일이잖아요.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맨날 그 얘기 하세요. 도윤아, 왜 아버지? 하면은, 야, 자기 입에 있는 혀도 씹는데 밥 먹다가, 지도 지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맞추고 싶겠냐고. 아, 모를 때는 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한번 지금 보면은 제가 막 세게 물어붙이면 아버님이 가끔, 야, 본인 입에 있는 혀도 씹는데 밥 먹다가, 그 틀린 사람의 마음을 오죽하겠냐고. 좀 릴렉스하게 해라고 하시던데. 씹을 수 없어요. 씹긴 못 씹어. 씹으면 떨어진다니까. 이씨. 씹긴 못 씹어. 씹지 마! 그냥 삼켜요, 그냥. 삼키면 되잖아. 안 씹으면 안 씹겠지, 혀를. 됐죠? 이씨. 8조. 절차. 3개 나왔죠? 기처대. 됐죠? 기본 상의 확정, 처리 계획의 수립, 대상 부분의 확인. 요게 구조고, 요게 10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아시겠죠? 구조, 기처대, 여기 나오는 거죠? 의대, 감기, 자수. 대상 부분의 확인, 실질조사, 하여야 한다. 실질조사, 객관적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실질조사 안 해도 된다. 그 뜻입니다. 됐죠? 자, 8조입니다. 절차입니다. 요거 3개 알고 계셔야 돼요. 기처대. 그래서 요거 3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처리 계획의 수립 밑에서 보이나봐. 조심하셔야 돼요. 뭐다? 자자감감. 자자감감. 요거 저를 의심하는 분도 있지. 수집, 검토, 선정, 결정. 항상 시온 먼저. 자자감감이면 항상 시온 먼저. 아시겠죠? 수집, 검토, 선정, 결정. 아시겠죠? 자자감감마다 시온 먼저. 수집, 검토, 선정, 결정. 아시겠죠? 항상 시온 먼저. 됩니다. 이거는 문제를 다르게 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법령정보센터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내야 돼요. 하나로 틀리면 안 돼. 왜? 문제 오류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보다 수집, 검토, 선정, 결정. 기처대, 자자감감. 됐죠? 이렇게 주면 됩니다. 의대, 감기 자수는 틀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요거는 순서가 어긋나도 되거든. 의대, 감기, 자수까지. 얘는 순서가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시오시오 가시는 거고, 얘는 뭐다? 내용만 알면 되는 거니까는 순서가 딱히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의대, 감기, 자수. 아시겠죠? 의뢰인, 대상물건, 목적, 시점, 조건, 가치, 자문 및 용량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얘는 감기 이렇게 외워도 이 감기가 바뀐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고. 감정평가 목적, 기준, 시점, 기준, 가치, 감정평가 조건. 이거는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틀려도 만약 순서가 어긋나도 상관없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의대, 감기, 자수였습니다. 이 기준 시점이 여기서 나온 내용이에요. 원래는 구조 언제? 2항에 됐죠. 구조 2항에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현장조사 나오고 개시 나오고 아시겠죠? 틀리면 안 됩니다.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했을 때는 나 미리 정했어요. 언제만?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자문 거치는 건 당연한 거고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감정평가 지문들이 길기 때문에 지문을 생략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특히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지문 하나까지 꼼꼼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발조와 구조였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이제 규칙 하나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왔어요. 감정평가 업자는 요거 법인 등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기출문제에서 그냥 갖고 온 거고, 감정평가 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어요. 잠깐만. 문제 좀 빨리 풀어볼까요, 그러면? 자, 법령이 다른 규정 결정할 수 있다. 뭐다? 외의 가치로. 맞네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다. 감정평가할 수 있다. 뭐다? 특수한 경우 조건 붙이는 거. 됐죠? 일체로 거래될 때는 일괄. 가치를 달리한다면 뒤에 뭐다? 구분 평가.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이렇게 풀어야 되게 스무스하게. 아시겠죠? 가볍게. 어색함이 전혀 없잖아. 됐죠? 이렇게 풀어야 된다. 아시겠죠? 가격조사보다 완료한 날짜. 됐죠? 미리 정할 때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1번이다. 몇 번? 5번. 있습니다. 자, 2번 잠깐 볼게요. 감정평가액은 무엇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오케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다.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사회통념상 필요하대요.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의뢰인 요청했어요. 성격과 특징을 검토해야 한다. 다음 몇 번? 4번. 됐죠? 이제 좀 잘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장 갔는데 분명히 그럴 거야. 이번에도 약간 좀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문제의 답이 잘 안 보이게, 혹은 내가 잘 못 봤던 거, 그리고 저기 어디 구석탱이에서 나온 거, 이런 거 끌고 올 수 있어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정평가 법인 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2번 다음 몇 번? 4번. 그러니까 지문의 길이가 길어서 겁먹는 거예요. 쫄지 마세요. 쫄기 왜 쫄아? 누구한테 배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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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원영지 나왔던 거. 덩어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그 문제가 답이 되게 쉽게 준 게 소지, 원지 똑같은 말이잖아. 자연스럽게 들으면. 그 다음 문제, 기숙사 나왔던 거. 공동체 아닌 거. 기호단호, 준주택이죠. 노인복주택이 정답이지. 준주택. 네. 준주택. 방금 보고 왔어요. 싹 다 머릿속에 있어요, 지금 문제가. 그래서 노인복주택 정답이었죠. 근데 그런 문제 나올 수도 있다고. 아시겠죠? 그냥 바로 넘어가면 되겠지. 넘어갔다가 찍고 넘어가거나.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겁먹지 마요. 왜 쫄아? 누가 가르쳤는데? 세상 누구한테 가도 안 쫄아. 가치. 가격. 자, 가치는 가격과 비교할 때 노래 두 곡만 부르면 되죠? 가격은 하나인데 가치는 몇 개? 여러 개. 됐죠? 가격은 과거인데 가치는 현재값. 됐습니다. 자, 가격 하나의 값. 지불된 과거값. 누가 전문가? 중개사가 전문가. 됐죠? 가치는 무수히 많다. 장래 편익을 언제로? 현재 가치로 갖고 온 현재 값이다. 누가 전문가? 평가사가 전문가. 아시겠죠? 요거 갑자기 넘어갈게요. 어려운 게 없으니까는.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있고 가격은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가치와 가격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무슨 관계? 반비례관계. 됐죠?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벌어질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서로 일치가 되겠죠. 가치와 가격이었습니다. 노래 두 곡만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하셔야 돼. 그래서 문제 이렇게 내더라고. 지불된 금액. 과거죠, 과거. 맞죠? 이거 헷갈리지 않죠? 가격. 언제값? 과거값. 됐죠? 기억. 됐죠? 가치는 뭐다? 현재값.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입니다. 잘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들 가치 형성 요인이 맨날 지문에 나와요. 지문에 나온 이유가 뭐냐고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조 정의의 예가 나와요.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나온다고. 그럼 이거를 무엇으로? 시장 가치로 바꾸겠지. 왜? 5조에서 배웠으니까. 그래서 내는 거예요. 됐죠? 말씀드립니다.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다. 됐죠? 세 가지마다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다. 됐죠?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입니다. 가치 발생 요인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유용성, 유효수요, 희소성, 이전성. 자, 유용성은 주거지는 주거지역에 있니?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있니? 공업지역은 공업지역에 있니? 지금 뭐다?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 그 건물들이 제대로 들어와 있냐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따라서 뭐가? 주거지는 쾌적하니? 쾌적해야 유용성이 있겠죠? 상업지는 뭐가? 돈이 되니? 수익이 좋니? 공업지역은 이 공장이 들어오기에 뭐다? 적합하니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용성은 요거 세 가지. 됐죠? 주거지는 쾌적하니, 상업지는 수익성이 있니, 공업지는 해당 공장이 들어오기에 적합하니 그 뜻입니다. 됐죠? 말씀드립니다. 자, 유효수입니다.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 있잖아요. 제가 단 한 번도 있잖아요. 돈을 먼저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항상 이거는 진짜 제가 몇 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늘 여러분들 유효수는요 뜻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다 구매 의사도 있고 구매력도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항상 있잖아요. 배울 때마다 교수님 돈도 있고 돈은 있는데 뭐가 있더라 라고 생각한다니까. 이거 어떻게 왜 그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거 거의 제가 강사 생활 중에서 이거 딱 한 번인가 어떤 그 여자분이 교수님 뜻도 있고요 한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다? 지금 돈도 있고요. 뭐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대부분이에요. 아시겠죠? 두 가지예요. 돈을 합시다. 그러면 돈 할게요. 내가 졌어요. 미안해요. 돈도 있고 뭐도 있어야 된다. 돈도 있어야 된다. 돈만 있으면 안 된다. 살 마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사고 싶지가 않으면 유효수요가 안 되겠죠. 그 말씀드립니다. 희소성은 귀한 거죠. 권리 이전성은 권리를 넘겨줄 수 있어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 두 가지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이쪽 와보세요. 자, 가치 형성 요인입니다.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있죠. 요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서 뭐다? 유용성, 유효수요, 희소성, 이전성 네 가지. 그리고 요걸 거쳐서 가치가 혹은 가격이 만들어지는데 이 만들어지는 원칙, 제원칙이 이게 제모가 제자가 아니에요. 모두 제자라고. 아시겠죠? 모든 원칙 몇 가지? 13가지를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부동산 고유의 원칙은 최유효 유용 원칙. 감정평가의 전제이기는 한데 감정평가의 규칙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최유효 유용 원칙은 감정평가의 전제 조건이긴 하지만 감정평가의 규칙에는 전제되어 있지 않다,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적합의 원칙은 내부, 외부, 외부. 외부와 안 맞을 경우에는 무슨 감가가 생기는 거예요? 경제적 감가. 맞습니다. 그래서 외부성의 원칙과 함께 묶으시고요. 최유효용 관련은 외부, 적합, 경쟁. 최유효, 내부, 전제, 간은 됐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하나씩 보시죠. 가치의 제원칙이었습니다. 자, 적으세요. 자, 이거 틀려오면 절대 안 돼요. 잘 보세요. 균형의 원칙이죠. 맞죠? 균형의 원칙이죠. 나 이거 틀려오면 되게 미워할 거예요. 균형 원칙. 기억 조심하면 됩니다. 뭐만 조심하면 된다? 아니, 외부에서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경제적 감가. 외부는 경제적이잖아. 이거 기억이잖아. 이거 조심하시라고. 이거 조심하시라고. 아시겠죠? 제가 이제 7월 되면 온갖 꿀팁들 다 알려줄 거예요. 문제를 빨리 보는. 이제 기본이 됐기 때문에. 보세요. 균형의 원칙이죠? 야, 기억만 찾으세요. 구성 요소,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 끝. 뭐만 조심하라고? 경제적 감가만 조심하라고. 외부와 안 맞으니까는 감가가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맞죠? 학군이 안 좋거나 쓰레기 차량이 옆에 있으니까 뭐다? 경제적 감가가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맞죠?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뭐다? 외부와 적합하지 않다. 맞죠? 균형 원칙 뭐다? 내부예요, 외부예요? 내부. 됐죠? 내부의 결합과 관련있고 구성요소, 기능적감과 개별 분석. 아시겠죠? 이렇게 내니까 또 어떻게 내는 줄 알아요? 이렇게 가르치니까는 이렇게 낸다. 내부 구성요소라고 한 번에 낸다 또? 교수님 기억이 안 보였대. 내가 환장하겠다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아 진짜 이거. 여기 있잖아 구성요소.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 보는 게 훨씬 더 빨라진다고. 균형 딱 떴다. 내분의 뒤에 기억 있는 거 보고 경제적 감가만 체크하시면 되겠지. 됐죠? 뭐다? 내부 구성 요소,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 아시겠죠? 헷갈리지 마요. 이것도 되게 쉬워요. 적합의 원칙이죠. 맞죠? 무슨 분석? 적합의 원칙, 조화의 원칙, 지역 분석. 에이씨. 됐죠? 적합의 원칙. 뭐다? 조화의 원칙. 뭐다? 지역 분석. 맞죠? 억지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보이잖아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드냐면 그냥 얘기할게요. 문제가 같잖아 보여요. 이게 보이잖아요? 문제가 되게 같잖아 보인다니까. 이 어려웠던 문제 갑자기 다 똑같아 보인다니까. 문제가 되게 쉽게 바뀐다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문제 풀 때 봐봐요. 개론쌤이 문제를 왜 10초 안에 푸는지. 이거를 연습해두면
지문을 볼 때 딱 그게 꽂혀 있으니까 그게 딱 보인다고. 이거네. 그러면서 문제가 1, 2, 3, 4, 5번이 한눈에 보여요. 아시겠죠?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진다고. 아시겠죠? 문제 푸는 속도 얼마나 빨라지는데 이걸 알아두면. 쟤 뭐 하겠어요 집에서 학교론 풀고 있지. 쟤 뭐 하겠어요 집에서 학교론 풀고 있지. 쟤 뭐 하겠어요 집에서 학교론 풀고 있지. 이거네? 이러면서 쟤 뭐 하겠어요 학교론 풀고 있지. 그 주말에 그 금요일날 와이프한테 혼난 거예요. 그래서 홈쇼핑 보고 있다가 시장가치 기준 원칙에 어긋나 이렇게 얘기했다가 미친 건가 막 이렇게 막 오빠 저거 살까? 시장가치 기준 원칙 어긋나 사면 안 돼. 막 이렇게 아시겠죠? 충동 구매할 수 있으니까. 맞죠? 그 말씀 드립니다. 됐습니다. 됐죠? 자, 변동 나오면 뭐다? 반드시 시점. 변동 나오면 뭐다? 시점. 현재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한다. 변동하는 거 아시겠죠? 시점입니다. 예측의 원칙은 당연히 미래 나와야 되겠죠. 맞죠?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수익 방식 근거. 이 수익 방식은 장래에 돈 들어올 것을 예상한다 소리겠죠? 맞죠?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의 가액의 가치를 보는 거니까 뭐다? 예측의 원칙이 되겠지. 야, 이거 내년에 1억 벌 것 같아.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등등등 각종 무형자산을 뭘로? 수익 환원법으로 감정평가 하겠지. 맞죠? 이해되고죠 지금? 그 뜻이라고요. 됐죠? 자, 기여의 원칙입니다. 잘 보세요. 기여도의 합이에요. 뭐다? 생산비의 합이 아니다. 생산비의 합이 아니다. 잘 보세요. 자,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자, 건물의 가치는 20억이에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한 대밖에 없어서 좀 아쉬워. 그래서 내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까 해서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넣었어요. 얼마 주고? 2억을 주고. 넣었더니 건물의 가치가 얼마? 25억이 된 거지. 맞죠? 그럼 이 건물의 가치의 엘리베이터는 얼마만큼 기여한 거예요? 5억만큼 기여한 거죠. 그래서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기여의 원칙은 건물의 가치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얘기하는 거지 뭐가 아니다. 생산비 합이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만약 생산비 합이 될 거면 엘리베이터가 2억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 알겠죠? 뭐다? 엘리베이터는 얼마만큼 기여했다? 5억만큼 기여했다. 기여의 원칙은 기여도의 합을 보는 거다. 됐죠?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조심하셔야 돼요. 맨날 나오는 거니까. 수익 체증 체감. 자, 잘 보세요. 건물을 3층 건물 올려요. 자, 임대료예요, 임대료. 임대료 얼마? 1층은 2,000, 2층은 1,800, 3층은 1,200 나옵니다. 됐죠? 자, 층당 건축비입니다. 얼마? 얼마 할까요? 1,500을 합시다. 오케이, 늘 하는 거니까. 1층 올려야 되겠죠? 2층 올려야 되겠죠? 3층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수익이 체증하다가 체감하는 구간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뭐다? 추가 투자 적법 판정. 추가 투자 적법 판정. 이것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냥 체증 체감. 올라가다가 점차 수익이 증가하다가 수익이 감소한다. 이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무엇과 구분해야 된다? 수익 배분의 원칙과 구분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자, 생산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죠. 맞죠? 수익이 나면 무엇은 이 수익을 어디에? 노동과 자본에 다 배분해주고 됐죠? 무엇은 이 중에서 남는 거 자녀 남는 건 다 어디에 귀속이 된다? 토지에 귀속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뭐다? 토지 자녀법의 근거가 된다고. 아시겠죠? 수익이 나면 뭐부터? 노동과 자본부터 먼저 챙겨주고 어디에? 남는 건 다 어디에? 토지에 귀속이 된다. 남는 건 어디에? 다 토지에 들어온다. 무슨 법? 토지 자녀법.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녀 남는 건 다 어디에 들어온다고? 토지에 들어온다고. 아시겠죠? 수익은 다 배분해주고 남는 거 어디에? 토지에 귀속이 된다고. 아시겠죠?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요거 잘 구분해야 돼요. 수익 체증 체감은 뭐다? 건물 올리는 거. 건물의 고층화, 입체화, 그리고 추가 투자
적고 판정하는 거고요. 수익 배분의 원칙은 수익은 다 나눠주고 남는 거 어디에? 토지에 들어온다. 그래서 수익 배분은 토지 잔여법의 근거가 된다. 항상 요거 두 개 항상 요거 두 개 구분시키고 수익 배분과 수익 차증체감. 아시겠죠? 차증체감은 건물 올리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배분은 뭐다? 나눠주고 남는 거 땅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자, 대체의 원칙입니다. 효용이 유사하다면 무엇을? 싼 것을 선택하고 가격이 유사하다면 뭐다? 효용이 큰 것을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투자론에서 평균, 분산, 시배 원리. 이왕이면 가공치마. 수익이 같다면 위험이 낮은 거. 위험이 같다면 수익이 높은 거. 됐죠? 그 말씀입니다. 최유효용 원칙은 감정평가의 고유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감정평가의 전제 조건이긴 하지만 감정평가가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이죠? 왜? 포기된 것 중에 가장 큰 가치니까요. 됐죠? 무엇이 클 때?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기대 수익률을 선택하고 나면 포기하는 것보다 요구 수익률이니까요. 됐죠? 자, 수요공급은 상호작용 됐고요. 경쟁은 초과이윤 생기면 초과이윤 다시 경쟁을 통해서 없어진다. 외부성의 원칙은 외부 효과.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였습니다. 아시겠죠? 가치의 재원칙 13가지였습니다. 됐죠? 문제 한번 풀어보죠. 문제 풀고 시죠. 자, 복도의 천장 높이를 과대 계량했어요. 내부예요? 외부예요? 내부죠. 맞죠? 복도 얘기하는 거야. 건물 안에 얘기하는 거니까. 맞죠? 복도의 건물 안에 얘기하니까. 뭐다? 냉난방비 문제가 생긴다. 내부예요? 외부예요? 내부. 맞죠?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후보 지역 분석, 지읒 나와야 되네? 답 몇 번? 1번 끝. 됐죠? 지역 분석 나왔죠? 지읒 나왔잖아, 지읒. 어디 있는데? 적합의 원칙. 됐죠?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답 몇 번? 1번. 이었습니다. 고민할 뭐가 있어?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하고,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가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